여러분, 연희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를 아시나요? 서울 서대문의 자부심이라 불리는 연희동 말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안산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고 아래로는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 그리고 젊음의 거리 홍대와 맞닿아 있는 아주 독특한 동네죠. 금화산 자락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만나는 이곳은 평지에는 으리으리한 고급 주택이 줄지어 서 있고 언덕 위로는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아파트들이 공존하는 묘한 매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특히 선교사와 교수들, 정치인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해 교양이 흐르는 동네라는 인상이 강하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동네의 이름이 사실은 조선시대 거대한 궁궐의 이름에서 왔다는 걸 아시는지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나 대동 여지도 같은 옛 기록을 보면 연희궁 혹은 고연희궁이라는 이름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조선 초기 두 명의 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정종입니다. 동생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정종은 이곳에 머물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성군 세종대왕이 이 자리를 다시 주목합니다. 세종은 은퇴한 아버지 태종이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이곳에 정성껏 궁을 다시 짓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기쁨 이를 맞이하며 오래오래 사십시오. 아들의 간절한 효심이 깃든 자리, 지금의 연세대학교 교정 어딘가가 바로 그 따뜻한 궁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이곳은 효심과 공경의 상징과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80여 년 뒤 이 거룩한 효심의 땅은 조선 최고의 폭군 연산군에 의해 핏빛 유흥장으로 변질됩니다. 1504년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연희궁 주변 마을에 사는 한 백성이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 공기를 가르는 낯선 소리 때문이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여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왕의 고함.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들려 애썼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임금께서 하교하셨다. 이곳에서 4km 안에 사는 백성은 모두 떠나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모두 떠나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느니라. 대를 이어 살아온 터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일궈온 땅이었죠. 하지만 항거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급하게 짐을 꾸렸습니다. 어린아이를 업은 어머니, 노부모를 부축하는 아들, 울면서 집을 돌아보는 딸들. 왜 쫓겨나야 했을까요? 연산군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노래할 때 밖으로 소리가 새나가는 것이 싫다. 단지 그 이유 하나로 수백 가구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은 왜 그토록 자신의 놀이를 숨기려 했을까요? 무엇을 하기에 백성들의 귀를 막아야 했을까요? 연산군은 전국 8도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15세부터 30세까지 얼굴이 아름다운 여인은 모두 뽑아 올리라. 기생은 물론이고 양반가의 딸이든 이미 혼이 난 여인이든 가리지 말라. 한양 저자거리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딸 가진 집은 문을 걸어 잠그라. 어여쁜 아이는 얼굴에 재를 묻혀라. 밤에는 나다니지 말라. 어머니들은 아름다운 딸을 낳은 것을 한탄했고 남편은 젊은 아내를 숨겼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 박씨라는 양반 가문의 딸이 있었습니다. 시조를 읽고 검은고를 타는 교양 있는 처녀였죠. 어느 날 관아의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너는 뽑혔다. 당장 짐을 꾸려 한양으로 올라가라.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관리는 냉정하게 말했죠. 임금의 명이다. 거역하면 삼족이 멸한다. 박 씨는 울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와 같은 처지의 여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한양으로 끌려왔습니다. 일설에는 무려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춤과 노래에 능한 이들을 골라 운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연산군의 마음에 든 최정예를 흥청이라 했죠. 맑음을 일으킨다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지만 그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연희궁에서의 밤은 낮보다 밝았습니다. 수백 개의 등불이 궁을 환하게 밝혔고 술상이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연산군은 흥청들과 밤새 술을 마시며 놀았습니다. 피곤해하는 기생이 있으면 매질을 했고 왕의 비위를 거스르면 당장 끌어내 벌을 주었습니다. 흥, 청, 흥, 청. 밤마다 이어지는 연회 소리를 듣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임금은 나라 망할 줄도 모르고 흥청거리는구나. 바로 여기서 이 연희동에서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태어난 것입니다. 운평으로 뽑혀온 여인 중에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죽었고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간 이들도 평생 그 수치를 안고 살아야 했죠. 하지만 역사는 정의를 기억합니다. 1506년 9월 박원종과 성희안 등이 중종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쫓겨났고 2달 뒤 그곳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연희궁의 흥청거림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12년의 광기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후 연희궁은 왕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점차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효심의 궁궐은 광기의 무덤이 되었고 그 이름만이 지명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희동을 걸을 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위에서 500년 전 한 아버지가 딸을 떠나보내며 흘렸을 눈물을, 이 하늘 아래에서 억지로 웃어야 했던 여인들의 하늘,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집을 잃고 떠나야 했던 백성들의 절망을.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생각합니다. 그 모든 아픔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삶을 일궈낸 사람들의 강인함을.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오늘 연희동을 지나실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춰 서보시는 건 어떨까요? 골목 사이사이에 스며든 그 오래된 이야기들이 어쩌면 바람결에 실려 여러분에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효심으로 시작해 광기를 지나 이제는 평화를 되찾은 이 땅의 이야기를. 오늘 연희동의 긴 여정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꼭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아는 역사 속 장소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저는 더 깊고 진한 역사 이야기를 들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